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30대 정 씨. 남편은 누가 봐도 잘 못고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과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지만 시가 식구들만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남편과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시부모님과 시누이 때문입니다. 툭하면 잔소리를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에 부모님 험담까지. 남편을 봐서 꾹꾹 참고는 있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정 씨. 지금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제보도 저도 이제 받아서 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시가가 말이죠. 자, 일단 남편분과도 충분히 상의한 끝에 사건 반장에 문을 두드리셨다고 하는데 시작해보죠. 네, 결혼 2년 차 접어든 30대 정모 씨의 사연이고요.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알면 알수록 올곧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결심을 한 것도 맞지만 실제로도 결혼해보니까 그 이후에도 막 다투거나 심하게 싸운 적도 없을 정도로 남편이랑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 완벽하니까요. 시가에 대해서도 딱히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 시가가 복병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이 너무 많았고 남편 역시도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부모님과 누나의 모습 때문에 본인 역시도 상처를 많이 받고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그래도 남편이라도 변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교수님. 네, 근데 남편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의 바르고 진중하고 그런 사람이고 말도 참 조심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시가 식구들이 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일단은 뭐 시누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는 이 정 씨를 보면서 외모 관리 좀 해.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옷이 왜 그래? 화장은 또 그게 뭐야? 헤어스타일도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옆에서 불편하니까 누나나 신경 써.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여자가 더 잘하는데 네가 몰라서 안다고 뭐 뭘 안다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가방, 화장품 막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고마운 것이 전혀 아니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물건까지 갖다 주는 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는 뭐 옷이라도 화장품이라도 갖다 주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누이보다 더한 사람, 시어머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반려견, 강아지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면서 같이 반려견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가족 때문에 집에 반려견을 못 뒀는데 이제는 반려견하고 산다면 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남편은 생각을 하면서 전혀 강아지 키우는 것에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이거 못마땅 여기고 실내에서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도 힘들다. 침대까지 올라오는 것이 위생도 좋지 않다. 급기야는 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아이가 안 생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보통 이제 강아지 키우는 문제로 저런 갈등 많습니다. 니들 그냥 저 강아지 새끼를 그냥 뭐 사람 새끼 마냥 끼고 사니까 애 가질 생각 안 하니 이런 얘기 많이들 좀 해요 또.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정도 얘기 들어도 정말 깜짝 놀라는데 이제 정 씨는 요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제보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해요. 진짜요? 요 정도 급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 씨의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정 씨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원래 이제 그 좀 홀가분하게 살고 그래서 제주에 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친구들도 이제 서울에도 많고 하니까 도시에 그냥 뭐 더 도시가 더 좋은데 그래서 어머니는 또 본가에 그냥 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라이프 스타일대로 같이 살자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한 건데 근데 갑자기 시부모님 딱 얘기를 듣더니 졸혼하신 거니? 졸혼. 네. 그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아이고야. 이건 좀 많이 심하죠. 그 있지도 않은 사실 추측하고 이걸 굉장히 무례하게 이렇게 묻고 질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정 씨 편인 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땐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고의라는 거죠. 야, 그래도 사돈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며느리한테 그것도 신랑 없을 때만 아들 없을 때만 야 니네
엄마 아빠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좀 선 넘는 거지. 네, 근데 또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도 좋으시고요. 가족들 모임하거나 하면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부모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흔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서인지 약간 흉보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특히 명절 되면 남편한테 아유 너는 들러야 될 처가가 둘이나 돼서 어떡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연휴도 짧은데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꼭 거기까지도 가야겠냐. 뭐 네 아버지가 좀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때때마다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아 이럴 때 아니면 장인어른이랑 언제 바다 낚시 해보겠냐. 또 두 분이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좀 막아서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늘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교수님 천만다행인 게 그래도 남편은 계속 지금 이 아내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정 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이 정 씨가 오면 항상 엉덩이를 찰싹하고 때려요. 근데 며느리 엉덩이를? 네, 며느리 ong덩이를 때리는데 그게 진짜 이제 뭐 세게 때리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이렇게 간대요. 그럼 또 따라오셔갖고 기어이 쫓아와서 막 10대씩 정도씩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내가 반가워서 그러신가 예뻐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보통 때 굉장히 살가운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뭐 다정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이렇게 피하는데도 엉덩이를 때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혹시 성직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한테 어머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거 혹시 그런 건가요? 뭐 아이고 선영이 이쁘다 하면서 막 팍팍 때리는 거? 아니 이쁘다면서 퍽퍽 때리진 않죠. 툭해도 사실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시어머니나 뭐 시누이나 이 아들 아니면 오빠 혹은 동생을 뭐 이 정 씨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본인의 감정을 여기다 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족들이 뭔가 분위기상으로는 화기해 보이는 상황에 정 씨도 또 거기다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 못하니까 남편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또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이 팔 위쪽을 이렇게 또 세게 잡아 꼬집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팔을 꼬집었다. 시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라는 그 황당한 상황에 아프기도 아팠는데 이건 좀 뭔가 좀 수치스러운 그런 기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온 아버님 아파요 하는데도 놓지 않고 계속 꼬집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멍든 거를 딱 보고 나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난 진짜 그 상황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 내가 그때 즉각 조치를 못 취해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아내를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며느리 몸에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을 댄다. 엉덩이 때리고 팔 비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하기에 남편도 이 부분을 상당히 안 좋게 또 남편도 봤을 거 아닙니까? 안 좋게 지금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정식적으로 부모님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얘기를 했고 봤다 아들이 또 그래야 하니까 아이 설마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버릇없는 행동이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꼭 조용히 넘어가도 될 거를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좀 기대했던 정 씨하고 남편이 너무 실망해서 상처가 컸고요. 결국은 부모하고 절연을 선언한 상태고 어이구야. 남편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 씨도 이명도 생기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막말에 불쾌한 손버릇까지 사과받고 싶은 이 며느리 마음, 제 마음, 욕심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남편 지금 신랑이 그래도 내 편을 계속 들어주고 부모님과의 절연까지 이런 선언한 상태라서 남편을 보면서 꾹꾹 참고 계신다는데 남편만 아니면 형사고소하고 싶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폭행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아버지 행동은 더 나아가서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끝이죠, 이 가족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 씨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남편도 지금 정 씨 편을 들고 지금 좀 시부모되기 완전 아나무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쪽을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어서 가족 간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남편이 가서 오히려 고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쪽에 엄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 실제로 고소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저도 듭니다. 아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이 가서 어머니 아버지 계속 그러면은 저희 진짜 이거 크게 일 벌릴 겁니다 하더라도 이거 온전할까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아주 뭐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많은 상담을 이제 듣고 하는데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부모하고 자식이 좀 비슷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데 남편은 이러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긴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남편은 매우 잘 돼 있는 상황,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고, 남편이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니까 남편에 맞춰서 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고소하는 부분 전 백 변호사님 의견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했다가는 정말 또 남편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보해 주신 분이 뭐 사과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3명 시누이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하실 때마다 상처받고 놀라고 섬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댁의 문화가 딱히 뭐 범죄라거나 뭐 약간 형사 얘기도 나오고 뭐 고소 얘기도 나왔는데, 범죄라거나 아니면 딱 정말 이혼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뭐 폭력이나 이런 문제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댁 문화와 본인의 문화가 아주 많이 다른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해 주신 분은 반듯하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남편의 그 모습이 좋았는데, 시댁 문화는 뭐라고 할까요? 좀 경계선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좀 시끌벅적하고 좀 무례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서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1대3으로 이 며느리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서 이게 다름의 문제라고 해도 좀 사과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혼을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이혼을 안 하실 거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남편은 결국에는 중간에 껴서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멀리 두고 경계선을 두고 가실지 아니면 그래도 완전히 남남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해를 하실지 결정하셔야 될 텐데, 화해를 하신다고 해도 저쪽에서 다시 훅훅 들어오는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며느리께서 조심하시고 이러길 바라기 때문에 상처 입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우경민님,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조롱하고 재밌어하는 건가 하셨고요. 오픈마인드님, 일종의 이짐에 괴롭힘이네요. 문제 못 삼을 정도로만 은근히 괴롭히네 하셨습니다. 카랑코이님, 착한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정하영님,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상한 집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도와는 전혀 달랐더라도 며느리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 보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문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